어차피 또 우리가 배울 거긴 한데 화투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서 평형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화학 평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학 원에서 살짝 동적 평형이라는 걸 소개를 한 거야. 그래서 화학 원에서 문제 나오는 수준 다뤄지는 거는 아까 딱 그 수준이야. 가역 반응 중에 가역 반응을 놔두고 용해 평형, 기화 평형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 거. 그래서 용해 속도는 똑같은데 온도가 같은 건 똑같은데 석출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속도가 같아지더라. 우린 그걸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온도가 달라지면 뭐예요? 용해 속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또 다른 평형으로 또 석출 속도가 같아져가지고 또 다른 평형이 된다. 즉, 그래서 온도가 그 평형 상수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상수는 온도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이게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한 평형이죠. 똑같이 chemical equilibrium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일반식을 쓰는 거예요. A에 A, 그 다음 B에 B 이렇게 해서 이제 평형은 양쪽 반응을 써야 돼. C에 C, 그 다음에 D에 D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쪽에 있는 거를 반응물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반응물이고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평형은 이 역반응하고 정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그런데 그 농도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평형상수.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문자 K로 쓴다. 이 대문자 K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농도 텀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반응물 A의 농도에 개수승을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반응물 농도에 개수승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C에 대문자 C다. 소문자 C. 여기는 대문자 D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실은 전부 다 평형 농도야. EQ. 이렇게 된다. 평형 농도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농도 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개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보통 이제 어떻게 된다? 1보다 크면 위에 분모값이 큰 거잖아. 분자값이 큰 거잖아. 분자값이 큰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응이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정반응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평형이야. 양적으로 봤을 때 K값이 1보다 크면 K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겠니? K가 마이너스는 될 수 없으니까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이거는 어떤 경우야? 역반응이 우세한 거죠. 이거는 정반응이 우세라는 표현을 쓸게. 이런 경우는 역반응이 우세한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평형상수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 온도에만 관여하더라. 그래서 온도가 꼭 주어져야 되는 거야. 온도가 꼭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평형상수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오긴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우리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있어. 이거 있잖아요. 아세트산이라고 그러죠. 아세트산은 약산이잖아. 그럼 얘가 일로 가고 이제 평형 반응이 일어나. 물론 이걸로 많이 치우쳐져 있지. 왜? 약산이니까. H 플러스가 잘 안 나와. 이렇게 쓴다. 여기에 사실은 이제 물이 들어가기도 해요. 물에다 넣었을 때 이제 이게 H3O 플러스 뭐 이렇게도 쓰는데 물이 없애면은 그냥 H 플러스로 써도 되고. 그럼 얘가 이제 K 값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CH3, COOH 이렇게 하고 여기는 H 플러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지? 곱하기인데 여기에 CH3, COO 마이너스 이렇게 쓰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평형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 원래 이제 원칙으로는 물을 여기다 이제 쓰기도 하죠. 그죠? 그럼 이제 물을 여기다 이제 이거 곱하면 사실은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되냐면 이온화 상수가 돼. 산 이온화 상수다 그래갖고 요렇게도 씁니다.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H3O 플러스 이렇게 되고 여기에 CH3, COO 마이너스 이렇게 되다. 이걸 우리는 산의 이온화 상수다 이렇게 돼. 일종의 평형 상수다 이렇게 되죠. 여기 항상 표현해 줘야 되는 게 온도 조건을 표시해 줘야 된다. 온도가 달라지면 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평형상수라고 한다. 이 평형상수를 이제 다양하게 써먹을 거야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산 같은 경우는 이걸 일가의 산이라고 산이 하나 게 있어. 주로 이제 이게 이런 평형 반응들은 약산 약염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H2CO3가 이렇게 돼서 EH 플러스에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 이거 정반응의 K 값을 한번 구하면 K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H2CO3 이렇게 쓰겠지? 그 다음에 똑같아 표현 방법은 제곱이죠?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우리 탄산의 평형상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걸 단계별로 쓸 수 있다. 어떻게 되냐면 H2CO3를 산 하나만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를 하나만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반응을 두 개 단계로 나눈 거예요. 우리 여기에 평형상수를 K1이라고 하고 여기를 K2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K1은 어떻게 쓰겠냐? H2, CO3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어떻게 되니? H 플러스에 HCO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K2는 어떻게 되었어? 자, 얘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쓰는지만 연습만 할 수 있으면 돼요. CO3 마이너스 분모 분자는 H 플러스에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놓고 보니까 K1 곱하기 K2를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되니? 한 번만 더 쓰자. CO3 H 플러스 H CO3 마이너스 곱하기 여기 이제 HCO3 마이너스 여기 H 플러스 여기는 CO3 마이너스 E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두 개 곱해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H2 CO3가 되고 여기는 H 플러스의 제곱이 되고 CO3 E 마이너스가 되고 얘 결국 누구랑 같아지는 거야? K랑 같아져. 그래서 전체 반응의 K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부분 반응으로 나눈 이거의 곱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거죠. 뭐 그냥 이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전체 반응의 K는 각각의 K의 곱으로 표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탄산을 예를 들었으니까 하나 더 있어. 인산 한번 예를 들어. 인산은 좀 더 복잡해. 인산은 3개의 산이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H3, PO4니까 얘가 한꺼번에 쓰게 되면 3개 H 플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P4에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K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요? 여기가 H3 PO4야. 그 다음에 H 플러스에 3승이야. PO4에 3 마이너스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다 하나씩 일가해산, 이가해산 이렇게 끊어내면 한번 해볼게요. H3 PO4야. 자, 이렇게 돼서 하나 빼면 H2 PO4에 마이너스겠지. 여기서 또 하나 빼면 H 플러스 나오죠? 그 다음 PO4에 2 마이너스야. H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하나 빼면 H 플러스 하나 나오고 PO4에 3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K1이 있고 K2가 있고 K3가 있겠지. 우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K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K1 곱하기 K2 곱하기 K3일 거라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위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될 수 있지. 이렇게 되더라. 결국은 얘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K1은 어떻게 돼? H3 PO4에 H 하나에 H2 PO4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여기다 곱하기 이번에는 H2 PO4에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H 플러스가 하나 나오죠? 여기는 H PO4에 2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자, 곱하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H PO4에 2 마이너스 여기는 H 플러스에 여기에 PO4 3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사라지고 여기랑 여기랑 사라지는 거야.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것이지. 똑같은 거야. 맞죠? 3승. 그 다음에 이거 남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산연기 정의하면서 이 얘기 또 해주긴 할 거야. 그때 가면 이제 뭐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의 산이 뭐냐, 브랜스테드 로리의 연기가 뭐냐 그런데 오늘은 그냥 화투에서 화학 평형, 우리가 동적 평형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의 사실은 본판이 이거야. 화학 평형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평형이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작으로 화학원에서는 동적 평형이라는 걸로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동적 평형이 기본이 되려면 항상 화살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무슨 반응이어야 된다? 가역 반응이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그 평형에 다다른다. 평형이라는 의미는 어떻다고요? 반응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데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그런데 같은데 속도가 같을 뿐이지 양은 다르다. 그 양의 정도를 나타내는 애가 K다. 그래서 K 값이 1보다 훨씬 크면 분자가 큰 거니까 생성물이 많이 생기는 거야. 많이 생기는 거야. 아빠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응물은 조금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이런 게 1보다 큰 거죠. 0하고 1 사이, 즉 소수점으로 0.000 얼마면 분모가 크다는 얘기야. 분모가 크다는 얘기는 반응물이 반응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생성물이 되게 적다는 얘기지. 그럼 반응이 역반응에 치우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K는 어떤 양적인 느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저 값의 크기를 보고 정반응이 우세할 거냐 역반응이 우세할 거냐 이런 걸 알아내는 거다. 일단 여기까지죠. 적어봅시다.